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12시인데 제가 좀 일찍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요. 오늘 좀 내려갈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하고, 오늘 일단 제가 요약할 거는 다 했고요. 사실 오늘 좀 해드릴 거는 몇 개만 좀 골라봤는데, OEM 그러니까 그 의류 OEM 있죠? 그거 좀 고민거리랑, 그 다음에 LPG 업계 관련 뉴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 메리츠증권에서 나오는 이 전망 시리즈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해설판인데 읽어보면서 딱딱 정리도 잘 되고, 내년 업황 이런 좀 아이디어들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근데 정말 또 특히 메리츠증권 여기 애널리스트 분들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딱 읽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좀 좋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개입니다. 음식료, 유통, 화장품, 의류.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LG전자는 좀 안타깝게도 좀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YG엔터, 제너셈은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요거 반도체, 약간 한미 반도체 경쟁사 느낌 나요. 물론 그분 좀 달라요. 당연히 덩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하는 게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너셈까지 한번 해서 정리를 하고, 시장도 지금 장중이지만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EM의 고민거리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의류 재고가 좀 낮아지고 이러면서, 그건 좋아요. 그래서 뭐 한세실업도 많이 올랐잖아요. JS 코퍼레이션은 뭐 실적도 좋았고. 다만 이게 지속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좀 약간 우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요즘에 미국의 소비가 둔화된다, 소비 강도가 약해진다, 이 얘기 계속 나오니까. 예. 근데 그렇다 해도 주가가 싼 건 맞아요. 장기간 소외받아가지고 되게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저평가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환세실업 같은 건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영업무역은 내년이 좀 안 좋을 거라 그래서 올해 상반기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한 편이지만 그래도 저평가된 건 맞아요. 둘 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OEM이 나쁘다 뭐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모멘텀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강도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의류도 당연히 강한 소비가 나오기 어렵겠죠. 의류 소비는 한 분기 건너 떠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내구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입던 거 그냥 한 번 더 입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담이라서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재고나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많이 줄어서 주문이 들어올 텐데, 회복 강도가 10이라면 내년도 지금 3호 수준의 회복을 좀 시장은 예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뭐 재고 감소나 뭐 이런 것들에 또 변화가 생기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그 약간 신발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대안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데, 워낙 아디다스가 미리 보수적인 재고 관리 체제로 진입도 했고 가동률이 좀 올라오고 있대요. 그 내년에는 가동률이 95까지. 그러면 이제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화승엔터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봤는데 뭐 한세실험이나 영업무역은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좀 모멘텀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면 화승엔터 봤거든요. 제가 버틀러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모멘텀은 좋긴 한데 문제는 재무구조입니다. 거기에도 재무제표에 보니까 이제 순차입금 나와 있던데 순부채가 4천억에 달해요. 너무 많아요. 부채가 많고 분기당 80억씩 나가요, 이자 비용. 이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4천억 됩니다. 이거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1년 안에.
지금 고금리 시대.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화성엔터가 뭐 모멘텀 면에서는 좀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저런 좀 약간의 부채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게 좀 약간 리스크 요인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류 OEM보다는 차라리 화장품 OEM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만약에 신규로 결정할 때는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화장품 OEM 쪽이 같은 OEM이라면 더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화성엔터는 좀 그 부채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베스트 저희 송정화 연구원이 LPG 두 가지 호재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악재인데 LPG 가격이 동결됐대요. 원래 사우디 아람코사가 매달 계약 가격으로 LPG 발표하거든요. 그럼 그걸 사오잖아요. 중동에서. 그러면 이제 근데 그 가격이 최근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올랐어요. 그럼 거기다가 한 달 후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그 판매를 하거든요. LPG사가. 그러니까 약간 한 달의 시차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LPG는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적정 마진이 보장돼요. 거기에 맞춰서 후행을 이제 움직이니까 실적 안정성이 높은 업종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3개월 동안은 가격을 올린 건 맞는데 12월에 동결해 버렸대요. 그러면 저 가격 그 반영을 한 달치를 지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LPG 업계 입장에서는 판가를 못 올렸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근데 LPG는 서민 연료라 정부에 또 저런 이제 규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SK가스나 이온 같은 기업들한테 단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호재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유차 이제 1톤 트럭 포터 본고 이거 현대차가 이번 12월부터 생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PG 모델로 바꿔요. 경유 모델 안 해요. 네, 경유는 안 하고 내년 1월부터 택배 통화차랑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됩니다. 그럼 이제 LPG나 전기차로 다 바꿔야 돼요. 이쪽은. 예, 그래서 LPG 트럭이 새로운 대안인데 이 관세를 낮춰버린대요. 3%에서 무관세로. 그러니까 LPG 차 사란 얘기죠. 예, 이 트럭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결국엔 이러면 LPG 승용차 판매량이 확 늘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 수혜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SK가스 같은 경우 뭐 배당도 많이 주지만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세요. 지금 또 주가 올라와서 빚 좀 오를 때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려 막 한번 또 훅 빠진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메리츠의 김정우 연구원님이 이제 그 음식료 유통 지금 음식료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유통은 중립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실질 임금이 점점 떨어지고요. 금리 때문에 지금 고소득층 있죠. 요 연한색 소득이 줄고 있대요. 고소득층마저도 소득이 줄어요. 그래서 가성비로 더 가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필수 소비재잖아요. 먹는 거랑 이 화장품은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필수 소비재라 오히려 가성비 소비는 더 늘어나는데 의류는 감소하겠죠. 경기 소비재니까. 예, 그래서 의류가 어려운 이유가 저런 것 때문입니다. 그 불황형 소비 트렌드예요 지금. 그래서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종합식품 집에서 먹는 수요 늘어난다 그랬죠. 슈퍼마켓 그래서 잘 된다. 그래서 가공식품 만드는 회사도 괜찮을 것 같고 담배 수요도 양호할 것 같아요. 담배도 뭐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유통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식품 소비가 일단은 그 곡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호재를 받을 것 같고 가격은 올렸는데 곡물가는 떨어졌어요. 호재죠. 그래서 업종 최선호주로는 제일제당, KTNG를 꼽아주셨고 제일제당은 이제 해외 수출도 많지만 원재료가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 가공식품 절대 강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또 엘니뇨가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이 뭐 밀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떨어졌죠. 이쪽에 풍년이 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가 떨어지는데 가격은 올려놨고 그러면 종합식품 회사들의 마진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종합식품, 라면, 음료, 제과 순으로. 네. 그래서 종합식품 회사들의 그러니까 종합식품 뭐냐면은 뭐 CJ 제일제당, 동원 F&B, 또 대상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사조 대림 저번에 우리 한번 그 언제였죠? 그 최대 주주가 좀 갑자기 많이 샀다고 한번 내부점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예. 뭐 그런 회사들은 수혜를 받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종합식품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나면 안 좋아요. 주가가, 퍼포먼스가 안 좋죠. 예. 근데 곡물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때 가격 인상하거든요. 근데 곡물가 떨어지는데 가격 올렸죠. 마진 증가하면서 재평가돼요. 지금 곡물가 떨어지죠. 주가는 안 갔죠. 예. 가격은 올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요 흐름이 음식료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예. 그리고 종합식품이 가장 크게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라면은 올해 너무 성장해가지고 내년은 좀 성장이 제한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 순으로는 삼양식품이 제일 높고 오리온 뭐 농심 순인데, 해외 쪽도 증가한다면 더 좋죠. K푸드 냉동김밥 엄청 잘 팔린 거 아시죠? 그래서 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미국의 냉동 피자 기업 이거 인수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또 떡볶이, 핫도그 뭐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K 스트리트 푸드의 또 선두주자가 될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괜찮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면 매출 엄청 늘었죠. 예, 면류가. 그래서 라면주들 뭐 주가 올라간 건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내년을 보면 이미 좀 선반영은 했다. 그러니까 둔화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담배는 일단은 카테고리 수량 성장과 원가 개선 기대는 하는데, 과거에 이제 세금 인상이 2번 있었거든요. 10년 주기로.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선거 끝나고. 그러면 담배 회사하고요, 편의점이 좋아집니다. 과거부터. 그 담배 피신 분들은 또 굉장히 짜증 내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진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KTNG나 이런 쪽도 내년에 한번 또 주목해 볼 만하다, 그런 얘기고. 유통업종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근데 편의점은 괜찮고요. 예, 뭐 불황형 소비에 또 강하죠. 그 다음에 담배 또 세금 올리면 편의점이 매출이 증가해요. 예, 판매하는 단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 백화점은 해외여행이나 명품 소비 위축 때문에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은 이제 기저효과 있으니까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 크게 뭐 이렇게 뭐 매력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론 내드리면, 가성비 시대가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오래 갈 것 같고, 그래서 음식료는 내식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되고,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 높은 라면은 좋은데 이제 올해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안 좋았던 종합식품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올해 원가가 높은 게 계속 반영되면서 안 좋았는데 내년에 바뀌죠. 그래서 여기선 제일제당은 좋게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제당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일제당 좋은데 문제가 저 사료청 과제시죠. 중국 이쪽이 좀 불확실하고 가정 간편식에서 좀 비싼 걸 팔죠. 예, 약간 가성비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제일제당의 품목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 파는 동원 FMP나 가성비 딱 맞죠. 그리고 사조대림도 참치캔 팔고 어묵도 팔고, 예, 이런 쪽이 좀 더. 근데 여기에 단점은 내수 비중이 높아요.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엄청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괜찮다고 보고 있고, 또 롯데 웰푸드는 뭐 물론 제과지만 지금 해외 쪽으로 확장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쪽이 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견에 반대하셔도 되고, 저 보고서대로 야, 난 제일제당이 좋은 것 같다. 뭐 확실히 가공식품 절대 강자니까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자세도 좋습니다. 각자 판단할 문제예요. 또 각자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널리스트 의견을 100% 그냥 받아들여서 난 저렇게 해야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트렌드는 아시잖아요. 아, 음식료 괜찮겠다. 특히 종합식품 회사, 그 다음에 담배 회사, 아니면 편의점, 이거 괜찮겠네. 그럼 그 중에 내가 뭘 고를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을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더 낫지 않겠냐, 약간 이제,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도 좋지만 오히려 요즘에 슈퍼마켓 좋으니까 뭐 GS 리테일 같은 것도 괜찮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전망 중에 화장품 의류인데 완전 달라요. 화장품 좋고 의류는 안 좋답니다. 아까도 나와 있죠. 필수 소비재인 화장품, 의류는 약간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좀 후순위죠. 그래서 중국은 양적 성장이 끝났고 면세 시장도 지금 따이공이 줄고 보따리상 여행 계획은 증가하니까 단가가 낮아져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 와서요, 옛날처럼 비싼 거 안 사요. 그냥 가성비 제품 막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 미국은 아까 그 얘기죠. 재고 확충은 진입됐는데 소비력이 둔화돼서 큰 성장은 어렵고. 근데 화장품은 진짜 구조적 성장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옛날에 10년 전에 1.2였는데 지금 7.1까지 증가했어요. 화장품 수출 증가 기여도도 늘어나고 일본에서 한국이 1위 했습니다. 미국 내 점유율은 무려 15%. 미국 최대 시장에서 15%예요. 한국 비중이. 동남아에선 20%. 중국은 전 세계 2위 시장인데 한국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가 안 좋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멀티쇼핑, 저가품, 올리브영의 수요가 집중되고 일본의 이 푸치프라는 저도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푸치프라라는 용어 저도 이거 검색한다고 해놓고 깜빡해버렸네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신조어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장기 일본도 비슷하대요. 저단가 제품을 많이 찾는데요. 그래서 드럭스토어 일본 여행 가시면 막 드럭스토어 많잖아요. 미국도 저가품. 그래서 얼타뷰티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실적 한번 설명해드렸죠. 외국 기업 중에 거기서 뭐 이제 잉글우드 랩이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저가 채널이 잘 되고 예. 동남아도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 인기 비결은 일단은 제품 세분 그러니까 제품이 세분화돼 있어요. 원래 화장품은 1등인 로레알도 전 세계 점유율 3%밖에 안 된대요. 토요타, 애플은 자동차, 스마트폰에서 저렇게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파편화돼 있어요. 화장품은 브랜드가 정말 많고 올리브영만 3,568개 매장 한국에.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점점 갈수록 특히 젊은 분들은 브랜드보다는 품질 보고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품질이 최고입니다. 화장품 ODM 세계 1위가 코스맥스죠. 네, 한국 콜마, 뭐 본느, 잉그루드랩부터 이거 CNC 인터 뭐 많이 있죠. 네, 우수한 경쟁력을 다 갖고 있고 가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렌드에 한국의 ODM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국의 이제 ODM사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이렇게 여기 보면 요 진한 파란색인데 올라가죠. 요게 프랑스 같아요. 여기는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근데 의류는 안타깝게도 품질보다 브랜드력이 우선이래요. 그래서 저는 품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트렌드는 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가 더 우위에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거겠죠. 뭐. 예. 그래서 한국산 점유율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과 의류와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뭔가 화장품은 브랜드보단 품질. 우리나라는 또 제조 강국. 근데 의류는 브랜드가 좋아하니까 좀 밀리는 거죠, 한국. 뭐 FNF의 뭐 MLB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글로벌 브랜드로 되긴 했지만 중국에선 이제 그 외에는 좀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품목 확장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좀 어려운 흐름이 예상될 것 같아서 화장품 비중 확대, 의류 비중 축소입니다. 근데 저는 의류를 이제 와서 뭐 여기서 팔자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더 나쁠 게 있을까? 의류주도 엄청 빠졌어요. 예. 근데 이 구간에서 정리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좋아질 기회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내가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할 거면 의류보다 화장품이 낫죠. 화장품 ODM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사 예,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 비중 높아 그 중에서 조정을 이용해서 고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는 그 키움증권의 김지산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낮췄고요.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추정치를 적자로 전환해 버렸어요. LG노텍 제외하고 이유가 TV, PC 같은 IT 저 의류 안 팔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요를 줄여버려요. 안 사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LG 디스플레이 또 재무 건전성 문제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프리미엄 비싼 게 수요가 주니까 LG 가전은 3분기까지는 딱 봐도 프리미엄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분기 들어와서 좀 약간 꺾이는 것 같고 또 마케팅비는 써야 되고 그래서 내년 1분기는 좋아진대요. 근데 이번 4분기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뭐 TV 근데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뭐 스포츠 이벤트 열린다고 TV가 팔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조적으로 TV는 잘 안 팔려요. 예, TV 안 보니까 사람들이 예, 유튜브 보잖아요 대부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자동차가 유일한 위안인데 그래도 요거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만 GM이 요즘에 또 안 좋죠. 전기차 막 후퇴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LG전자는 좀 당분간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하고 3월까지는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다만 지금 주가를 이렇게 빠진다고 팔 필요는 없는 게 원체 싸요. PBR 0.85배로 무릎 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만 오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1월에 3월까지는 좀 관망하시고,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뭐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에서 뭔가 신규 수주가 팍 터지던가, 생각보다 가전이 괜찮거나,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때 가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좀 지켜보고, 4월에 실적 발표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뭔가 괜찮은 것들이 나오면 그때 또 진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뭐 저도 LG전자를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을 보고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사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중장기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LG전자 주주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좀 인내심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님은 워닝 머티리얼즈 적어주셨는데, 뭐 어제도 한번 나왔죠, 보고서에. 그래서 236단 V낸드는 소재 사용이 많아요. 더블 스태킹 2번 들어가거든요, 소재 사용이. 그래서 좋고 내년에 이익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스값 너무 급락해가지고 특수가스가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일단락 됐대요. 특수가스 업체죠. TEMC, 워닝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OCI, 요 네 개가 우리나라 대표 특수가스 업체들이에요. 뭐 효성화학도 있을 수 있고 몇 개 있죠. 근데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제는 좀 바닥 찍지 않았나. 그리고 주가도 싸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무릎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Y젠터는 뭐 이제 더 이상 나쁠 거 없죠. 드디어 블랙핑크 재계약 확정됐고, 그래서 좋고요. 이번 재계약으로 향후 몇 년간 베이비몬스터도 이제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비몬스터 데뷔했고, 뭐 평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뭐 기대 이하란 평가도 있는데, 데뷔곡 사상 최대 조회수 기록했대요, 뮤직비디오도.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의 공동 구매, 뭐 앨범 판매가 감소하고 막 이래서 한번 엔터주가 폭락을 했는데 이미 알려졌고, 내년에 이제 핵심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많이 데뷔를 하죠. JYP, 하이브 다 미국에서 신인 그룹들이 또 나올 텐데, 요게 얼마나 성과 내주느냐 관건이고, 그래서 저도 여기엔 동의하는 게, 이제 악재는 다 반영돼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됐는데, 다만 이제 보여주면 돼요. 성과를 보여주면 주가는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급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데 Y젠터의 아쉬운 점은 주력 아티스트가 너무 없어요. 이제 빅뱅도 재계약 안 하고요. 그 다음 위너는 지금 군대, 아이콘도 안 했고, 그럼 블랙핑크는 다행히 했고.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없으면 이거 어쩔 뻔했어요. 보이세요? 없어요. 아티스트가 트레저밖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비몬스터 이제 데뷔했고, 그러니까 이 블랙핑크가 없다는 건 큰 충격이죠, 사실. 근데 다행히 해서. 근데 YG엔터의 숙제는 뭐냐면 아티스트 풀을 늘려야 돼요. 그게 좀 숙제로 남아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노셈인데, 이게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하는 회사고, EMI 실드 이것도 누가 하냐면 한미반도체가 하고요. 소우 싱글레이션 저것도 한미반도체가 해요.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일단 뭐 나머지 부분은 비중이 작아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요 회사를 볼 때는 저 두 개를 보시면,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이 회사는 약간 한미반도체랑 비슷하구나. 근데 왜 안 알려졌지?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요 고객사 주로 하이닉스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하죠. 근데 전자파 차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 차단해주는 부품. 요거를 만들기 위한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걸 만드는 장비 만듭니다. 자동화 장비. 그리고 소울 싱글레이션은 한미반도체가 절단부터 이 웨이퍼 절단하고 자른 다음에 패키징하고 검사, 이거 한 번에 다 해주죠. 세척까지. 그거 그 뭐라 그러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플레이스먼트 장비인데, 그거랑 비슷한 장비. 얘네도 이제 일체형으로 다 해줘요. 그 장비를 이제 그 2017년부터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해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절단, 세척, 건조, 검사, 불량, 선제, 올인원 장비.
거의 똑같죠. 한미랑 하는 게. 예.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작년에 정말 대단했던 게 한미잖아요. 와, 올해 HBM. 근데 사실 한미는 저것도 있지만 뭘로 갔죠? HBM 본딩으로 간 거죠. 본딩. 이제 이게 차이죠. 본딩 절대 강자는 한미인데 이 회사는 본딩이 주력이 아니에요. 그죠? 기존의 그 후공정.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벌어진 거죠. 네, 어쨌든 HBM 공정이 이제 부각되면서 한미가 굉장히 성과를 주었는데 어쨌든 이 회사도 후공정이 주력이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선 EMI 실드, 또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데도 앞으로 좀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EMI 실드는 이제 전자패를 차단해 주는 건데 아이폰 7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저는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반도체가 또 들어갈 겁니다. 칩들이 NPU 반도체가 들어가요. 온디바이스 AI. 그럼 거기에서 얘가 성능을 제대로 넣으려면 전자파 또 간섭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통신 네. 연결을 할 때도 간섭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예 인터넷 연결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쪽에 안 하고도 직접 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 그 최상의 어떤 반도체 성능이 나오려면 저전력이면서 통신 간섭이 또 없어야죠. 전자파 같은 거, 예. 전자파 차단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게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안 그러면 반도체가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 기술론 여러 가지가 있대요. 스퍼터링, 뭐 스프레이 뿌리는 거고 스퍼터링 이제 증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좋대요. 스퍼터링. 비용은 비싼데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요게 주력이에요. 예. 요 방식으로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스프레이 방식을 많이 예상했는데 점점 고성능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게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하고 온 디바이스 AR로 간다면 요 EMI 실드 이쪽에서 좀 한번 이 회사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 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뭐 자율주행에서도 이렇게 통신도 연결해가지고 전파를 주고 받아야 되니까 또 이 우주항공이도 들어갑니다. 스페이스X 자회사. 이 아마 그때 뉴스 보셨겠지만 스페이스X인가 어디선가 한미반도체 EMI 실드 그거 발주했다라는 옛날에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그래서 한번 막 HBM 전에 한미 주가가 막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EMI 실드예요. EMI 실드는 저 한미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요 우주항공 시장도 인공위성 시장도 열리게 되고 이거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 시스템도 지금 유텔셋 위너과 저궤도 위성통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예. 중국 화웨이 판매도 지금 호재고 중화권 스마트폰 기업들의 또 EMI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또 중국에서 많이 팔리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패키징 절단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 싱글레이션 그 장비가 패키징 절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에서는 한미가 1위예요. 85. 그러니까 제너셈이 점유율은 좀 밀리죠. 근데 한미가 원래 일본 디스코에서 그 절단하는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절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에다 넣어 가지고 일체화해 가지고 장비를 팔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기네가 직접 하고 있어요. 한미가. 아예 부품까지 내재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디스코랑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제너쌤한테 좀 기회인 게 제너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디스코스의 이 마이크로소를 이 절단 장비를 독점 계약으로 좀 공급받고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요런 것들을 그리고 그거를 직접 받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또 부품도 개발해서 만들고 있대요. 제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너쌤의 한 번에 좀 반격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건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하이닉스랑도 또 공동 개발을 했고 하나 마이크론에도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 별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HBM 생산 능력 확대되고 이런 것도 수혜고요. 신제품이래요. 이게 유니콘 GW, G7W가. 그래서 이거를 국내 메이저 업체에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레이저 막 절단하는 걸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레이저로 절단하면 그을음 생긴대요. 그래서 저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레이저만 필요한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요거를 절단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게 일체형 장비라서 이 아까 한미반도체 일체형 장비에 비슷한 거죠. 저 절단부터 세척까지 다 해줍니다. 저 장비 하나로. 그러면 저 기판 만드는 회사에서는 저 장비만 있으면 다른 장비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비니까 그 공간에서 기판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객사 입장에서 또 좋은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솔루션 수요는 늘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소 싱글레이션 장비 제너쌤의 핵심 주력 장비고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 증가도 기대되고, 그리고 디스코의 싱가포르 총판 대리점이 GSP래요. 그쪽으로 지금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핵심 부품을 이제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도 가니까 좋을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요거 HBM이 들어갑니다. HBM 만들 때 후공정에서 웨이퍼에다가 테이프 붙이거든요. 그 손상 보면 안 되니까 자르기 전에 테이프 붙여요. 그걸 마운트 장비라고 하고, 그다음 공정 끝나고 그 테이프 제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웨이퍼가 얇기 때문에 깨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보호하려고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하거든요. 그 두 개를 만든대요, 장비. 요거는 HBM 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 좀 많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좀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시고, 좀 부족한 건 제가 내일 또 한 번 더 제가 뭐 버틀러나 이것도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아이폰 분해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자파 차폐가 다 들어가요. 요런데. 그래서 요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 IR 협의회 거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 자료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아마 네이버에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 리서치 쪽에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에 요 한국 IR 협의회는 다 무료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HBM,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력 있죠. 제가 읽었을 때는 좀 매력 있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또 수혜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주항공에도 들어가고, 핸드폰 요새 잘 팔리고, 한미 반도체랑 경쟁도 하고, 이 맞짱 뜬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주가도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다만 1,500원 이하가 허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빠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급하게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렸고, 어제 공시는 그 LIG 넥스원 있었고요. 미사일 DNT 아마 레이저 노칭 장비 있었던 것 같고, 롯데웰푸드가 빙과 공장 증설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공부 또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SK가스 있죠, 아까 LPG. 근데 미국에 ESS 사업 진출하나 봐요. 이건 괜찮죠. 지금 뭐 그래서 뭐 제가 싸게 산 것까진 모르겠는데, 미국에 ESS 진출을 위해서 미국 쪽에 이제 신규 회사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지금 12시 25분인데 간단히만 장 설명드릴게요. 오늘 코스닥은 일단 약간 마이너스고, 코스피도 마이너스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쉬어갈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그걸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뭐 코스피 쪽, 코스닥 쪽도 개별 기업 뭐 변동성은 있는데, 보면 뭐 대표주들 뭐 포스코가 좀 안 좋죠. 요새 리튬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LG전자 왜 빠진지 이해되시죠? 설명해드렸고, 그 두 개가 좀 충격받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큰 뭐 영향 없고요. 오늘은 바이오 날입니다. 그리고 유가 급락에서 금호석유가 좋아요. 롯데케미칼, 대한항공도 괜찮고요. 예, 항공주들한테 나쁠 게 없고, 한미반도체 여전히 강하고, 반도체 쪽 괜찮은데,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도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다만 에코프로머티 같은 이제 2차 전지 일부 기업들, LG전자 실적 우려, 2차 전지, 흡프스프 너무 많이 올랐었고, 포스코홀딩스 일부 빠지고, 그러니까 일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좀 빠지고 있지만,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좀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막 급락하고 크게 막 급등하는 게 많지는 않고요. 예, 그냥 혼조세 좀 보이고 있고, 오늘 NC소프트가 저녁 8시에 신작 게임 나온대요. 근데 걱정도 되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 뭐 유저들이 선택할 문제라.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나오니까 내일 아침 주가는 아마 요동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뭐 항공주가 역시나 가장 좋고요. 유가가 60달러대. 유가 떨어지는 건 중장기적으로 증시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우려가 있어 좀 그 부분은 아쉽고, 그다음 바이오의 날이죠 오늘. 예, 뭐 면역 항암제. 바이오도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CNT가 강한 건 여기 금호석유나 일부 기업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쪽 좀 강하고, 뭐 가상화폐 요새 여전히 세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도 여전히 좀 견조하죠. 예.
오늘 DB하이텍도 좋고, 석유화학은 일단 유가 하락 수혜주고, 예. 반면에 오늘 빠지는 거는 요소수 최근에 올랐다 빠졌고, 해운주가 요새 좀 빠지고요. 의료 AI, 뭐 히토류, 그다음에 정유 좀 약간 안 좋고, HBM 수혜주들은 물론 한미는 좀 올라가긴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오로스테크나 오픈엣지, 제우스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약간의 조정은 나오고 있다. 반도체는 아무튼 좀 12월에 좀 빠져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 보고 굉장히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LPG 관련주들도 최근에 유가 떨어지고 오늘은 좀 빠집니다. 근데 크게 빠지지는 않네요. 또 예, 조금 빠지고, 오히려 GS는 굉장하죠. 예. 요새 유가 빠지는데도 뭐 정유주 같지는 않습니다. MLCC 오늘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와 뭐 삼성전기는 견조한 것 같습니다. 장비.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은 바이오나 이런 일부 기업들 좀 강한 거 반면에 대부분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수혜주 바이오 요 정도.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정체. 요게 답니다. 뭐 저도 뭐 특별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마 이대로 또 끝나지 않을까, 오늘 오후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그래도 35분이나 있네요. 간단하게나마 시장 말씀드렸고, 한번 제네쌤은 지금 바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너쌤, 화장품, ODM 오늘, 그 다음에 그 아까 LPG 요 세 개는 한번 공부 한번 또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죄송하고 제가 내일 또 시장 함께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